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9번째 괴네요. 풍천소축계입니다. 소축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축계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은 먼저 괴상을 살펴보고 괴명, 괴이, 괴가 우리 주는 교훈, 그럼 괴상풀이, 고사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천소축, 축자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축. 지금 우리가 가축 할 때 이 축자를 많이 쓰죠. 원래 이 뜻은 쌓다, 그 다음 비축하다, 쌓다, 비축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원래 뜻은. 그 각골문을 보게 되면은 이 축자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각골문에는. 이 보면 끈으로 묶은 동물의 창자 안에 이 음식물이 들어있는 이런 모습이 각골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창자 안에 음식물이 쌓여 있다 또는 비축되어 있다 하는 이런 뜻이 원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가축 뜻으로 가차가 되어버리죠. 즉, 이 쌓다 비축하는 뜻이 가축할 때 축자로 쓰여버리고 지금은 풀초변에, 그죠? 풀초변의 축자. 이게 쌓다 또는 비축하다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축자는 쌓다 또는 비축하다의 뜻이었고 각골문 보면은 노끈으로 묶은 동물의 창자 안에 음식이 들어있는 그런 각골문이었고 그래서 뜻도 쌓다 또는 비축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축괴는 우리가 주역에서 소축괴가 있는가 하면 또 대축괴가 있죠. 먼저 소축괴하고 대축괴를 먼저 한번 볼까요? 이번 우리 하명 이창영의 주역 학당에 보면은 이 고사가 나와 있죠. 소축과 대축을 비교한 게가 있습니다. 이 소축은 대축괴. 이게 9번째 괴고 이게 26번째 괴죠. 풍천소축은 우리 괴상을 보면은 풍천소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괴가 바람을 상징하는 풍으로 되어 있고 하괴가 하늘을 상징하는 근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풍천소축입니다. 반면에 대축괴를 보면은 산천대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괴는 산을 상징하는 강괴고 하괴는 마찬가지로 하늘을 상징하는 근괴입니다. 그래서 풍천소축, 산천대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풍천소축하고 산천대축의 괴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먼저 보면은 이 풍천소축할 때의 풍, 즉 송계에는 이 무슨 물상이 있을까요? 여기는 밧줄. 밑에는 하늘의 물상이 있는가 하면은 인재 또는 곡식의 물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산천대축은 산을 상징하는 강괴에는 물상에 상제라 물상, 상제. 그 다음 이건 말 그대로 인재와 곡식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괴상으로 보면 밧줄로 인재와 곡식을 엮어가니 조금 쌓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쌓인 모습. 그래서 소축이죠, 그죠? 반면에 26번째 괴인 대축은 산천대축인데 상제가, 즉 하늘이 정해준 천자가 인재와 곡식을 엮어간다는 뜻도 되고, 또 이 산을 상징하는 강괴에는 울타리라는 뜻, 물상이 울타리. 즉, 큰 울타리에다가 인재와 곡식을 키워나가니까 크게 쌓는 거죠. 그래서 이건 대축입니다. 대축. 소축은 상괴가 밧줄을 상징하는 송괴, 대축은 상괴가 울타리를 상징하는 강괴입니다. 그래서 풍천소축은 밧줄로 인재와 곡식을 끌어가니 조금 쌓인 모습이고, 또 대축은 울타리에다가 인재와 곡식을 한꺼번에 쌓아두니 크게 쌓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산천대축, 풍천소축, 산천대축 두 개의 괴가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간사로 보면요, 이 풍천소축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풍천소축이 상괴는 바람을 상징하는 손이죠. 하괴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입니다. 그러니 이 풍천소축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일곱 번째 개가 무슨 개였죠? 일곱 번째 개가 지수사였죠. 지수사였습니다. 여덟 번째 개가 무슨 개였죠? 수지비였죠. 아홉 번째 개가 풍천소축입니다. 소축계입니다. 자, 이 지수사계는 뭘 의미했죠? 무왕이 상나라를 정벌하는 과정을 이 지수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사행동이란 괴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지비는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안정화시켜가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친밀, 그 다음 따름의 괴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군사행동으로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여러 흩어져 있는 민족들을 안정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비였습니다. 비교에 갈리는 괴의였죠. 그 다음에 소축계는 뭐냐 그럼? 소축계도 마찬가지로 안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풍천소축계를 보면은 다 양효로 되어 있는데 육사만 음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음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효가 5개고 음효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괴상의 괴주는 음효죠. 바로 이겁니다. 육사입니다. 다
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사가 그럼 과연 누구냐? 육사가 괴주니까 주인공은 주인공인데 그럼 누구냐? 구오가 오자리가 돼야 왕이 되는데 사요자리가 되니까 이게 왕이 아니죠. 왕 밑에 있는 대신입니다. 또는 제후입니다. 이게 육사가 왕인 오효를 대신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게 바로 소축궤가 9번째 있으면서 7번째 개 지수사가 군사행동으로 무왕이, 그죠? 무왕이 상나라를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 비해서 안정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안정화시켜 나가는 과정. 다음 소축은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소축궤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육사는 과연 누구냐 하는 부분은 이 괴상괴명을 설명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소축궤와 대축궤가 있다. 소축궤와 대축궤의 차이점은 소축궤는 밧줄로 인재와 곡식을 엮어가니 조금 쌓인 모습이고 대축은 울타리 안에 인재와 곡식을 쌓아두니 크게 쌓은 모습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 교사에서 우리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9번째 개는 7번째, 8번째, 9번째 개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7번째 궤 샤궤는 군사행동으로 상나라를 멸망시켰고 8번째 비궤에서는 그 군사행동 후에 즉 상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안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친밀하고 따름을 얘기했었습니다. 다음 9번째는 마찬가지로 소축궤에서도 사궤의 군사행동 후에 인재를 어떻게 활용해 가시냐 하는 부분인데 이 인재를 활용할 부분이 왜 나오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이 괴상괴를 설명드릴 때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주역 64궤 중에서 소축궤와 대축궤가 있는데 소축궤와 대축궤의 차이점은 소축궤는 밧줄로 인재와 곡식을 엮어가니 조금 쌓은 모습이고 대축궤는 울타리에다가 인재와 곡식을 가두 기르니 크게 쌓은 모습이다 하는 부분과 7번째, 8번째, 9번째 개는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스토리가 연관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배경에 깔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풍천소축. 풍천소축을 보면 먼저 괴상을 보면요. 하괴는 하늘을 상징하는 금괴입니다. 상괴는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입니다. 그래서 풍천 소축괴가 되죠. 음요는 양요세교로 되어 있고, 하괴는 양요세교로 되어 있고, 상괴는 음요, 양요, 양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구, 구이, 구삼, 육사, 구오, 상구로 우리가 읽고 있죠. 이게 우리가 괴상으로 알 수 있는 풍천소축기 괴상입니다. 괴명은 아버지의 성과 어머니의 성을 딴 다음에 이름을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풍천소축입니다. 풍천소축, 풍천소축.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성과 어머니의 성을 딴 다음에 이름이 정해졌다. 그래서
풍천소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괴의, 즉 상징성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은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송괴에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에 밧줄이라는 물상이 있으니 밧줄로 이게 밧줄이라는 물상이 있고 하계 하늘 상징하는 건에는 인재 또는 곡식, 인재 또는 곡식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밧줄로 인재와 곡식을 엮어가니 조금 쌓인 모습이다 해서 조금 싸움이란 괴의가 나온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조금 쌓으면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성과의 축적이라는 괴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성과가 조금씩 쌓여가는 그 과정을 표시하는 그런 괴의, 즉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교훈은 자신의 직분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직분을 지키라.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조금 싸움이라는 괴의를 가지고 있는데 교훈에서는 자신의 직분을 지키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 괴상을 여기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하괴는 양효 3개, 상괴는 음효, 양효, 양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상괴고 이게 하괴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효별로 우리가 직위가 있었죠. 신분이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했죠? 초유에서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원사, 대부, 삼공, 그 다음에 제후 또는 대신도 됩니다.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상제 또는 정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여기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괴상을 보면은 특이한 것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6개 효 중에서 5개 효는 양효이고 하나만 음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괴주는 당연히 하나가 귀하니까 적은 것이 귀하죠. 그래서 육사가 괴주가 된다. 즉 주인공이죠. 그럼 이 괴상은 왜 육사가 즉 네 번째에 있는 효가 주인이 되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축괴가 의미하고 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릴 때 무왕이 아버지 문왕의 신의를 수레에 싣고 상나라를 공격해서 상나라를 무너뜨리죠. 무왕이 일찍 목숨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주공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자기 아들인 성왕이 장성할 때까지 이 나라를 대신 좀 다스려 주세요 하고 주공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공은 이 무왕을 대신해서 주나라를 경영해 나가다가
성왕이 장성하고 난 다음에 왕권을 물려줍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주경은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대행체제가 이어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주공도 왕을 대신해서 대형으로 나라를 경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공이 중국 역사상 아주 불멸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것도 무왕한테 그런 부탁을 받고 성왕이 장성하고 난 다음에 왕권을 그대로 물려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공은 중국 역사에서 불멸의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주공은 뭘 했습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주역, 이 효사를 지은 사람이 바로 주공입니다. 주공. 그래서 공자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이 주공입니다. 그럼 이 육사는 대신하 제후인데 이 바로 주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효는 왕이니까 이는 성왕을 얘기하죠. 즉 주공이 성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분을 지켜라 하는 교훈이 나온 것도 이러한 소축교의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주공은 공자가 중국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남아있고, 이 주공은 왕권을 행사했다가 그대로 성왕에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역의 효사도 지어낸 사람이 주공이기 때문에 이 주공은 중국 역사상 불멸의 이름을 남기신 사람이다. 이 한자 이래 적죠? 주공 이래 적습니다. 주공. 그래서 교훈에 자신의 직분을 지키라 하는 교훈이 나오는 겁니다. 괴상풀이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손괴가 상징하는 밧줄, 그 다음 하늘 상징하는 건괴가 상징하는 인재와 곡식. 그래서 밧줄로만 인재와 곡식을 끌어가니 조금 쌓은 모습이다 하는 이 괴상은 송괴에서 밧줄이라는 물상이 나오고 건괴에서 인재와 곡식이라는 물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사는 소축괴와 대축괴를 비교해서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소축괴에 관한 이런 괴상, 괴명, 괴의, 교훈, 괴상풀이, 그 다음에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이런 배경을 깔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까지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축괴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이 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교정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은 경칩이죠. 24절기 중에서 경칩입니다. 경칩은 날씨가 따뜻해져서 잠자고 있던 동물들도 깨어나고 식물도 새싹을 돋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도 새싹이 돋듯이 활기찬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